차윤관 차장님, 차용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을 통해서 오늘 장 종목 정리 그리고 시장 정리 다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OX는요. SKC입니다. 오늘 뭐 2차 전지의 날이다 싶을 정도로 사실 종목으로 빠지는 게 많은데 코스닥 지수가 버텨주는 건 지금 다 오로지 2차 전지 때문이거든요. 그 안에서 SKC는 코스피지만 또 오늘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분께 이 종목 더 믿고 가져가 봐도 괜찮을지 여쭤볼게요. OX 의견 주실까요? 네, 뭐 호실적인 기대가 된다 SKC 해주셨어요. 이 SKC가 아마 지난번에 2차 전지 그 랠리 때 들고 계셨던 분들은 나쁘진 않은데 그렇다고 막 가지도 않고 얘는 정말 실망과 희망을 계속 막 번갈아 준다. 좀 원성이 자자했던 SKC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느끼셔야 되는 게 가치 투자가 얼마큼 어렵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결국 기업의 실적이 있고 그 산업 전망이 밝다라고 한다라면 뭐 시장에 있어서 일시적인 트리거는 있죠.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원자재 급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있어 어떻게 보면 소음이죠. 소음일 수도 있고 결국 SKC 같은 경우 말씀하셨다시피 전반적으로 꾸준히 실적이 일어나는 거. 이것은 금리랑 상관없죠. 지정학적 리스크랑 상관없죠. 이것은 결국 미래산업 먹거리이고 미래산업을 뚫고 갈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종목 알아. 근데 주가가 안 올라가.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종목이 불안한 게 아니라 마음이 불안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 가치 투자가 얼마큼 어렵다는 걸 보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양스럽게 해서 증권가에서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것들이 앞으로도 이쪽 산업 전망이 전부 밝다라는 거죠. 지금 테마적으로 움직인다라고 2차 전지 보셔서는 안 됩니다. 2차 전지는 우리의 미래 먹거리고요. 이런 부분들에서 본다라면 SKC는 당연히 오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동막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SKC잖아요. 네. SKC 수익성 높은 사업 재편으로 호실적이 기대가 되고 두 분에게도 기대를 받았습니다. 5로 일치가 되었고요. 그럼 두 번째는 어떨지 볼게요. NHN벅스, 싸이월드 정식 오픈 이후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지 두 분도 혹시 싸이월드 하시던 시대였나요? 예, 그런 세대입니다. 그런 세대입니까? 네. 여기는요? 그 앞세대입니다. 저도 어제 친구의 연락을 듣고 황급히 다 지우려고 들어가 봤는데 네. 아직 그 기억이 회복 중이라면서 사진이 안 뜨더라고요. 너무나 다행인 게. 뜨자마자 다 지워야죠. 불태워버릴 거예요, 저는 싸이월드. 네, 오픈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네. 그렇죠.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다시 또 일촌평을 쓰기 시작했고 방명록을 쓸 수도 있고 여기에다 BGM을 깔 때가 됐습니다. NHN벅스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두 분의 의견 주시죠. 다 하지 마. NHN벅스도 하지 마. 어떤 의견이신가요? 해킹 프로그램을 좀 돌려서 네. 정연하면서 싸이월드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그 해커를 죽일 겁니다. 네, 죄송합니다. 차장님 과감히 말씀하세요. 죽일 겁니다. 그 안경 쓰신 분 한 번 더 안 나오나요? 안 네.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NHN벅스는 어떻게, 왜 이 종목은 X입니까? 글쎄요, 이거 일단 뭐 차 소장님하고 제가 이 방송에서는 처음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의견이 계속 일치가 되네요. 네. 느낌이 좋네요. 일단 아까 되게 좋은 말씀을 주셨어요. 주가랑 내 마음만 흔들린다. 여러 가지 상황들은 그대로 가는데 내 마음만 흔들리는 거죠. 일단 NHN벅스, 싸이월드 언제적 싸이월드입니까 이거? 그러니까요. 네, 이거 왜 열어요 도대체? 네, 사진첩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 불태우고 싶은 사진들이 널려 있죠. 네. 그거 그냥 지우기 위해서 한번 접속했다 끝날 것 같아요. 음. 이게 과연 이슈가 지속적으로 될 수가 있을까요? 옛날이랑 상황이 다르잖아요. 이미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더 좋은 플랫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굳이 싸이월드를 다시 접속한다? 제가 볼 때는 아닐 것 같고요. 오늘 일단 그런 기대감들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이게 주가 보시면은 121선에서 2월달 중순에도 한번 121선 찍고 장대 양봉 나오고 올라갔다가 매물대 16,000원대에서 막혔다가 다시 3월 중순 121선 또 찍었죠. 이런 정도의 흐름밖에는 못 나타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121선을 어제 찍지는 못했어요. 근데 거의 왔잖아요. 이거 사실상 15,000원까지 왔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반등을 해주는데 오늘 윗꼬리가 굉장히 깁니다. 네, 싸이월드에 대해서 그만큼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조금 약한 플랫폼이 됐다라는 반증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잠깐 들어가 보고서는 다시 이전의 열풍을 찾기보다는 또 사라지지 않을까, 좀 잠잠해지지 않을까라는 의견에서 X를 주셨습니다. 그럼 버디버디 세대신가요, 두 분도? 버디버디도 압니다. 버디버디 네. 아시나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소장님? 저는 이제 PC통신이라고 생긴 게 회사 들어와서입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아이텔도 알고 있습니다. 네. 뭐 라떼는 말이야라고 지금 자꾸 가는데 네. 그 당시에 닉네임 두 분이 있었다면 뭐였을까요? 글쎄요, 기억이 나질 않네요. 약간 여기는 좀 멋진 남자 차영주 이런 거 아닐까요? 저는 그 처음에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라는 게
회사 들어와서 저희는 컴퓨터 키는 것부터 신입사원 교육이 있었고요. 아. 한 달을 배웠어요. 네. 컴퓨터 쓰는 거를. 키는 거를 한 달 배워요? 키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네. 문서 작성하는 거 한 달을 배웠는데 어.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아이디를 만들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너무 생소했습니다. 네. 뭘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 아이디가 그 한글 자판으로 놓고 꾸러기입니다. 아, 꾸러기. 네. 아, 꾸러기 엉지였구나. 네, 꾸러기입니다. 꾸러기를 이제 한글 자판을 치면 영문으로 나오죠. 그게 꾸러기입니다. 아, 네. 저는 뭐 촉촉한 초코칩. 죄송해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초코칩. 초코칩을 좋아했고 뭔가 좀 있어 보여서 여리여리해 보여서 네. 촉촉한 초코칩 세 번째 종목 소개해 드릴게요. 금리 인상 이번에 빅스텝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 주 동안 또 출렁였거든요. 휘청거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와 무관한 콘텐츠가 무엇이 있을까?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미디어 콘텐츠주들의 경우는 금리 인상에서 덜 피해를 보지 않을까 생각하신 분들 계시죠? 그래서 OX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은요? 5로 이번에도 일치가 되었습니다. 사실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 뭐 2년 전에는 2년 전, 3년 전만 해도 진짜 주가에 대해 거는 기대가 컸어요. 그때 도깨비 열풍 막 이렇게 대작이 나왔을 때. 근데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 많이 눈높이가 낮아졌거든요. 소장님, 스튜디오 드래곤은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보는 관점이 다르죠. 근데 오늘 이제 주제를 정한 것이 금리 인상과 무관한 컨텐츠라는 개념이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결국 컨텐츠 싸움 같은 경우는 컨텐츠를 열어봐야 되죠. 우리가 이제 많은 기대감이 있는 컨텐츠들이 여러 가지 있고 지금도 일부 게임주들, 뭐 룽투스쿨 코리아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게임주들이 올라가는데 결국 컨텐츠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금리 인상과 상관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지금 뭐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장이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혼란스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런 종목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지금 SK텔레콤, 오늘 LG전자, LNF, 제가 항상 시장에서 말씀드렸었던 종목이죠. 최근에 특히 SK텔레콤은 최근에 시장에서도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이건 금리와 상관없는 종목들이죠. 이런 것들과 보게 된다라면 결국 실적 베이스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본다라면 좀 여러분들이 좀 큰 시야를 가지셔야지 이게 지금 장이 불안하다고 해서 너무 작게 매매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금리 인상도 신경 써야 되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신경 써야 되고 여러 가지 신경 쓸 거 많죠. 제가 지난번에 정현 아나운서 안 나올 때 종목을 하나 말씀드렸던 슈비츠. 네. 그러니까 정현 아나운서 같은 경우 이제 꽃놀이 갈 때 안경 바꾸셔야죠. 그렇죠. 그런 것은 금리 인상과 상관없죠. 그러면 거만을 해야 되니까 슈비츠가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요? 아, 올라갈 수 있죠. 예, 그런 개념을 살펴보시게 된다면 여러분들 스튜디오 드래곤도 금리 인상과 무관한 컨텐츠라는 제목이 정말 마음에 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금리 인상과 무관하다라는 데에서 더 점수를 주신 것 같고요. 소장님의 의견 들어봤으니 사용관 차장님도 여기서 조금 더 네. 덧붙여 주세요. 네, 조금만 덧붙이겠습니다. 근데 뭐 제 영혼의 단짝은 어디 갔나요? 이게 이렇게 세 종목이 다 일치되는 거는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정말로 예. 김민수 대표님이 그립네요. 네. 네, 일단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내용은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일단 수급 상황도 굉장히 좋은 상태고요. 좀 기술적인 면으로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0만 원 부근만 매물대 잘 소화하면서 거래량 터트리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정말로 이제 금리 인상 이상의 상승, 어떤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목표가 한 12만 원까지도 좀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스튜디오 드래곤 들어봤습니다. 뭐 영혼의 단짝이 김민수 대표님이라고 했지만 제가 봤을 때 지금 종목으로 지금 투자 의견으로 맞는 거 영혼의 단짝은 차은수 소장님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영자 돌림을 또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제 지난 화요일 날 김민수 대표랑 SK텔레콤 갖고 논쟁을 했는데 네. 김민수 대표가 절대 못 올라간다고 그랬고요. 네. 지금 결과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라인을 갈아타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과 또 새로운 영혼의 단짝을 만나서 세 가지 종목을 들어봤고, 그럼 여기서부터는 정말 개개인의 주관적인 또 객관적인 의견이 더 들어갈 수 있는 마감의 산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 수 있는 동시효과 구간에 살 수 있는 단 한 종목이 있다면 저희는 이 종목을 살 텐데요. 키워드로 볼까요? 우린 만성 통증에 시달려요. 그리고 오빠 달려인데 오빠 달려? 오빠 달려? 오토바이? 정현 아나운서 차 이거 있잖아요, 이거. 자동차. 정현 아나운서 차 이거 있잖아요, 이거. 아. 오늘 주차장에서 또 그 흰색 차 봤는데 이렇게 써 있는 차. 네, 알겠습니다. 오빠 달려가 저는 뭐 약간 언니 달려, 누나 달려거든요. 제가 운전을 잘하거든요. 네. 여기 또 만성 통증입니다. 네, 저도 시달리고 있고요. 네. 네, 굉장히 아파요. 요즘에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길 가다 보면 간판이 네. 전부 다 통증 클리닉. 네. 그만큼 많이 시달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조금 대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현대인의 질병 만성 통증을 치료할 수 있다? 그런 회사가 있나요? 정현 아나운서 모르시잖아요.
정현아선은 뭐 통증, 글쎄 뭐 배를 뭐 음식을 많이 드셔서 배가 아픈 통증이 있을까요? 안 되겠네요, 이거. 네. 알겠습니다.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주장 미리 보기 어떤 종목일까요? LG전자와 리메드입니다. 리메드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리메드가 지금 우리의 통증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고 지금 네. 사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요? 맞아요. 일단 이게 테슬라 요건으로 상장을 한 기업이에요. 네. 근데 그동안에는 실적들이 제대로 좀 나오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 아까 현대인의 만성적인 질병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딱히 치료할 만한 요인들이 있느냐? 없단 말이죠. 가도 그냥 물리치료 한번 받아보세요. 뭐 이 정도 끝나야겠죠. 근데 여기는 이제 전자약이라는 부분들이 핵심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약을 직접적으로 경구용 투약을 하면서 치료를 하잖아요. 근데 이런 전자약이라는 거는 조금 이제 복잡한 체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뇌하고 신경세포에서 발생되는 전기 신호 같은 게 있습니다. 펄스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전자 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전자 부품, 약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기존의 약이나 어떤 의료 시술보다도 훨씬 더 안정성을 갖추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편하게 질병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디에 쓰이느냐? 치매라던가 뇌전증, 주로 이제 뇌와 관련된 이런 쪽들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쪽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원천 기술들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고요. 이게 저는 약간 좀 뜬구름 잡는 것들을 제가 안 좋아해서 마냥 그냥 신약 개발 이런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전자 부품이에요. 네. 전자 부품적으로 전기 신호로 치료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수주가 조금씩 이어지면서 그동안에 좋지 않았던 실적들을 커버하고 충분히 숫자가 나오면서 밸류를 정당화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왔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 거고요. 향후에 연평균 성장률이 섹터 내에서 비슷한 의료기기 쪽의 어떤 성장률들을 압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전자약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라 전자 부품으로 맞아요. 봐야 네. 되겠네요. 그럼 리메드 오늘 종가에 공략해 볼까요? 일단은 매수가를 좀 지정을 한번 해드릴까요? 네, 좋아요. 일단 오늘 장중에 조금 큰 폭으로 올라갔다가 막힐 지점에 막혔어요. 그래서 장중에 11%까지 급등했다가 종가로는 보합에서 살짝 올라서 끝날 것 같은데요. 이거 121선 당연히 부딪혀야 될 자리입니다.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일단 22,000원에서 25,000원 밴드에서 천천히, 만약 기회 준다면 천천히 분할 매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1차 37,000원 정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메드는요 22,000원에서 25,000원급 밴드 구간에서 조금씩 담아보시고요. 목표 주가는 37,000원, 손절가는 2,5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차윤주 수장님의 종목인데 저는 뭐 야타라고 해서 자동차? 그러면은 완성차 업체 혹은 뭐 부품주라고 생각을 했는데 LG전자예요. 예, 그렇습니다. 차트를 잠깐 띄워주시면 네. 여러분들이 이 차트를 놓고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가 반문해 보시죠. 제가 이제 항상 드리는 말씀이 이게 LG전자 차트라고 보지 마시고요. 이제 차트를 보는 겁니다. 지금 이제 나름대로 바닥을 한 번, 두 번, 세 번 바닥이죠. 세 번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분출하면서 윗꼬리를 안 달았습니다. 이런 차트를 보고 여러분들이 매력을 느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매력적일 것 같은데. 그다음에 이제 LG전자를 이제 오빠 달려라고 얘기했던 것은 네. 말씀드렸던 자동차의 달려가 아니라 주가가 이제 달릴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1분기 실적이 상당히 긍정적인 나왔어요. 근데 오늘 이제 리포트들이 쏟아진 걸 보니까 1분기 실적은 긍정적이지만 목표 주가를 다 하향시켰습니다. 증권에서. 근데 여러분들이 유독 이제 살펴보셔야 될 게 EBS 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제목이 전장 사업 올해 흑자 전환 예상입니다. 전 거기에 꽂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경에서 항상 요맘때쯤 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2020년 3월 달에 아무도 카카오 안 볼 때 제가 매경에서 처음 카카오 말씀드렸고요. 그때 당시 네이버지 웬 카카오 이런 개념이었고요. 그다음에 2021년에 상반기 때 LG화학 말씀드렸던 거 기억날 겁니다. LG화학을 얘기를 했을 때 2차전지가 가느냐 안 가느냐 논쟁이 있었고 결국 LG화학이 올라가면서 물적 분할하면서 제가 이제 소재로 또 비율을 바꿨죠. 그때는 이제 LG화학은 어쩔 수 없이 비율을 바꾼 거고요. 전 똑같은 상황으로 이 세 가지 종목에 이어서 올해는 LG전자입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 종목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요 사업부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 겁니다.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 그동안 네이버에 의해서 주가가 못 올라갔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다양한 사업 부분들의 적자였는데 그게 다 흑자 전환되면서 상장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네. LG화학도 2차전지 부분에 있어서 적자가 심했었죠. 그거를 화학 분야 돈을 가지고 2차전지를 살리다가 결국 2차전지가 2021년에 흑자 전환됐고 거기에 주가가 움직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원성을 자아냈던 게 흑자 전환되고 나니까 물적 분할하냐 이런 얘기가 있었죠. LG전자 전장 산업으로 가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있었고요. 5, 6년 동안 전장 사업부 돈을 쏟아부었고 올해 흑자 전환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LG전자가 1년 살 종목이 뭐냐라고 하면 삼성전자 아니고요. 현대차 아니고요. LG전자 사시라고 왼팔 걸겠습니다. 왼팔 거셨습니까? 네. 아니 여기까지 잘 듣다가 갑자기 오른팔이 아니라 왼팔이 나와서 오른팔은 정해놔서 때려야 되니까. 네, 오른쪽 팔을 걸 수가 없고. 왼손 네. 잡이신 것 같아요. 네, 왼손을 잘라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왼팔을 거셨습니다. LG전자 그러면 거는 김에 가격 전략도 좀 일단 걸어주세요. 1차 목표가는 14만 원이고요. 네. 손절라인 11만 원이지만 목표가는 계속 제가 방송하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전자 목표 주가 일단은 14만 원이지만 추후에 흐름 보고서는 더 상향도 가능하다. 네. 손절가는 11만 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LG전자 저희가 어제 딱 실적이 나올 때 전해드렸는데 오늘 주가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세게 6% 넘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약간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종목이 그나마 이 하락장에 버틸 수 있다라는 확신을 또 한 번 줬거든요. 사용과 선생님, 네. 시작된 1분기 실적 시즌에서 기대주로, 기대 업종으로 보는 것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1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은 괜찮을 만한 업종하고 종목들이 있긴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피크아웃. 아, 그리고 이런 실적들이 과연 또 계속 아까 말씀드렸던 피크아웃 부분들에서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외국인들의 매도예요. 음. 오늘도 보게 되면은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동시호가 들어갔는데 외국인 3,700억 팔았어요. 그중에 3,400억이 전기전자에서 나왔어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1분기에 잘 나올 거 몰랐을까요? 하지만 금리 인상이라는 그리고 빅스텝이라는 부분들의 가능성들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 거를 매도해서 달러로 바꿔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게 수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리고 외국인들 많이 가진 종목들 실적 피크아웃 우려감과 더불어서 안 좋아질 수 있다. 라는 말씀을 계속 드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정유주 쪽 이런 쪽들 이제 SOL 그때 한번 말씀드렸고 안 나오셨을 때였을 거예요 아마. 금융주 같은 쪽에서 은행주들 금리 인상 큰 폭으로 했을 때는 당연히 수혜 받을 수 있다. 정석적인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정유주 같은 것들도 2분기에 감익되는 부분 보면은 피크아웃 우려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성장성을 더 높게 금리 인상보다 높게 가져갈 수 있는 4차 산업에 집중하자라고 초지일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힌트 살짝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마감 동시효과 분위기도 살펴볼게요. 제가 방송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이 코스피가 약보합에서 좀 움직였는데요. 현재는 0.25% 상승한 2,702.47포인트를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67% 상승하면서 934선 지납니다.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